자, 그러면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시 모집 인원을 작년과 함께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전체적인 수시 정시 합한 인원은 4,000명 정도 증가를 했지만 정시 모집 인원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대비 122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크게 두 계열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학 계열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학 정시 모집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학학 계열은 워낙에 극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어떤 점수로 활용이 되느냐 또 어떤 분야에 따라서 이 일반 전형이냐 지역 인재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의학학 계열 최근 3년 일반 전형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24에서 25로 넘어갈 때 의대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6학년도는 다시 원복이 됐죠. 자, 그 과정상에 일반 전형은 192명이 증가를 했고 다시 25에서 26으로 넘어오면서 36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의의 일반 전형은 작년 대비 364명 감소했고 재작년 대비 172명이 감소했습니다. 원복이 됐다고 해서 재작년과 똑같은 게 아니라 재작년 대비 일반 전형은 172명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 인재입니다. 지역 인재 의대 증원이 있으면서 24에서 25로 넘어가면서 139명이 증가를 했어요. 자, 다시 또 감소를 하면서 12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인재는 작년 대비 120명이 감소를 했고요. 재작년보다는 1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체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거의 재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를 합해 보면 재작년 24에서 25로 넘어갈 때는 331명이 늘어났지만 다시 원복이 되면서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이제 감소된 부분이 더 커요. 그래서 작년 대비 48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일반 전형입니다. 치에는 일반 전형이 작년 대비 46명이 감소를 해서요. 78% 수준이고요. 한의에도 감소를 했습니다. 39명 감소해서 작년 대비 83%입니다. 자, 지역 인재는 치대가 이제 늘어가지고요. 25명이 늘었습니다. 부산치와 단국대 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의에는 작년과 이제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약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 전형은 597명으로 전년 대비 33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는 88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를 했어요.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수의에는 일반 전형 137명으로 전년 대비 16명이 감소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누적의 인원이 24, 25, 26 자,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24, 25, 26을 봤을 때 확실히 의대 증원이 있었던 25학년도는 예년 대비 확실히 메디컬 라인에서 지원하기가 좀 수월한 면이 있었고 실제 합격하기가 좀 더 용이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각각의 라인이 치대 라인이 이 정도고요. 지방대 의대 라인이 이 정도고 한의대 라인이 이 정도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뭘 봐야 되냐면 모집하는 누적 인원을 체크해 보면 1141, 1111, 1101 정도 동일한 어떤 등수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이 완전 다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4학년도하고 26학년도를 비교해 봤을 땐 비슷한 라인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도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컷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학학 계열은 전체 누적 규모가 일반 지역 합쳐서 총 2,250명으로 전년 대비 581명이 줄었고요. 재작년 대비 308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 대비 줄어든 이유는 다 어디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원은 똑같은데 네, 수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300여 명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의학학 계열에서는 활용 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는 서울대와 홍익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탐구를 변표를 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의학학 계열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표준 점수, 백분위, 그리고 혼합 방식이라고 하는 국수는 표준 점수를 쓰고 탐구는 백분위를 기반으로 하는 변표나 백분위를 쓰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물론 표준 점수 방식도 또 표점비를 활용하는지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어요. 자, 정리를 하면 표준 점수 방식이든 혼합 방식이든 백분위 방식이든 각 계열별로 일부 쏠림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다양하게 고르게 퍼져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은 거의 혼합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국 메디컬로 봤을 때는 내가 받은 점수가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단정하지 말고 내 점수를 최대한 최적화시켜서 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대학과 학과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가나다군이고요. 먼저 의대 라인이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색깔 구분 이해 가시죠? 노란색은 약간 차이가 좀 있어서 그냥 노란색 계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색 계통은 표점, 그리고 파란색 계통은 혼합 방식, 그 다음에 하얀색 쪽은 백분위입니다. 이게 약간의 라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만나게 되는 종이 배치표 정도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대는 의대 끝나고 나면 연치, 서울치가 잡히게 되죠. 자, 이번에는 치대와 한의대의 상대적 라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활용되는 지표들이 고르게 되어 있고요. 보통은 주요 대학의 경우는 다군에는 지원하는 학교도 없고 지표도 거의 이제 쏠림이 좀 정해져 있는데 메디컬에서는 가나다군 그 다음에 활용 지표도 역시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약대와 수의대입니다. 약대가 확실히 모집 대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군에 엄청나게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네. 확실히 서울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는 혼합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대적인 라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우선 요즘은 대학을 갈 때는 인문이냐 자연이냐의 구분이 거의 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대학교 중심으로는 인문 통합이냐 자연으로 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실제 자연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분명 똑같이 받아온 점수여도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는 안 좋은 불리한 상황을 좀 무마할 수 있는지가 좀 매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인원 정리를 한번 라인별로 해봤습니다. 먼저 스카이라인입니다. 인문 통합을 합했고요. 자연을 구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에서는 인문 통합이 49명 정도 줄고 자연에서 69명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2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인 서성한 2 정도의 라인을 보면 인문 통합 쪽은 14명이 줄고 자연 쪽은 4명이 줄어 전체적으로 1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중경시 외 라인을 보시면 인문 통합 쪽은 87명 증가를 하고 자연 쪽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7명 증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동 홍수까지 좀 확인해 보면 인문 통합 쪽은 18명이 감소를 했고 자연 쪽에 30명이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12명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게 이 작은 수치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이런 전체적인 것은 생각보다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저러한 증감 속에서 어떤 특정 모집 단위가 크게 늘었는지 줄었는지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번 수능 시험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흔히 분류수능일 때는 2월 되는 인원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어하고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수학도 최상층
즉 메디컬과 스카이라인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2월이 많이 되는 대학은 메디컬과 스카이라인인데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25학년도에 수시 2월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대 인문 쪽 8명이고 자연계 34명, 연대가 인문이 122명, 자연이 20명, 그리고 고대 인문이 19명, 자연이 78명입니다. 고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비교적 세기 때문에 좀 2월 되는 게 난이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대 인문이 지금 많이 넘어온 것은요, 국제 계열 때문에 그러는데 그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은 양상을 띌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미 충원 등록 마감이 12월 24일이기 때문에 이 날 이후여야 이렇게 수시 2월이 이론이 발표가 확정이 됩니다. 네. 자, 주요 대학을 좀 라인으로 좀 나눠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서울대, 연대, 고대입니다. 활용하는 지표는요, 서울대는 표준 점수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연대와 고대는 탐구를 변표를 쓰게 되죠. 자, 접수 마감일은요, 올해는 모든 대학이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도 모두 6시로 지금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대의 어떤 특징을 보면 사회복지가 정시 선발 전형을 좀 변경을 해서요. 일반에서 직윤으로 바뀌었고요. 전공 연계 교수 이수 과목을 발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변경하고 있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화학생물공, 식품영양, 그다음 첨단 융합은 바뀐 부분이 있으니 꼭 지원하기 전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연세대가 이미 수시 모집에서도 적용을 했습니다. 진리자유학부 무전공이죠. 네, 신설을 한 게 정시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모집을 합니다. 모빌리티 시스템도 신설이 됐고요. 올해부터 연세대가 정시에서도 내신이 5% 들어갑니다. 네, 일반과냐 의예 국제 쪽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5% 정도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론상 만점이 1000점 정도인데 그 중에 50점이 정량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미 이 50점 속에는 기본 점수 40점이 있고요. 1, 2등급이 만점이고 3, 4등급이 한 1.3점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절대평가 A도 다 만점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신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이제 더 이상 과목 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탐 지정이 폐지가 되면서 과탐 3% 가산점 신설이 됐습니다. 학부대학이 작년에 다군 모집을 했는데요. 네, 그걸 없애고 가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오면서 일반과 교과 우수 전형이 있는데 교과 우수는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고 일반으로만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 개 대학의 이 모집 비율, 반영 과목별 반영 비율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른쪽은 이제 지금 가산점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요. 이 빨간색 부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연세대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매우 세요. 네, 상당히 세고요. 기본적으로 1, 2등급, 2, 3등급 간의 급간 점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처럼 영어가 엄청 어려웠을 때 그 점수 차이도 크고 반영 비율도 꽤 크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빨간불로 놨고요. 상대적인 노란색은 좀 반영하는 비율이 높은 그러한 과목 쪽에 제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상대적으로 파란색은 상대적 반영이 좀 적은 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변표를 쓰는 학교고요. 접수 마감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화여대가 5시고 서성한이 6시입니다. 네, 성균관대는 새로 생긴 신설학과가 있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신약, 규제, 그리고 군이동 좀 있고요. 반영 비율 변경된 부분이 가나다군 중에 나군이 이제는 100분위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군하고 나군, 다군의 패턴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채점 단계에서 어떤 학생들을 넣어보니까 가군은 안 되는데 나군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된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 큰 차이가 없을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꼭 합격 예측 서비스에 넣어보면 이 내 점수가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꼭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나군에서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한양대가 올해부터 수능 100%에서 학생부 종합평가로 10%가 적용이 됩니다. 자, 꽤 괜찮은 학과들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어떤 과들입니까? 의예, 융합전자, 전기,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 그 다음에 정책, 경영. 자, 괜찮은 과들이죠. 가군에서 나군으로 갑니다. 자, 나군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연세대, 고려대가 가군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역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군의 이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가군의 연대고대를 같이 지원할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충원도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는 역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좋은 학과도 쓰면서 가군의 연세대, 고려대를 같이 써볼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로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서강대는 반도체공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반도체하고 다릅니다. 반도체공이 신설이 되었고요. 사이언스 자유전공이 다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는 자유전공이 모두 세 개의 자유전공이 다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서강대가 이제 점수 반영하는 방식을 성균관대처럼 A형식, B형식으로 해서 국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이 활용하는 방식, 수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이 활용하는 점수 방식 두 가지를 주고 높은 점수를 취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화여대 군이동이 있고요. 계열 통합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선택 가능한 전공이 확대되었다는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4개 대학의 반영 비율을 좀 확인해 보면 확실히 수학이 중요함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상경 계열이어도 수학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탐구의 반영이 좀 낮은 편이고요. 성대와 한양대의 경우는 가산점이 얼마인지는 좀 지켜보다가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화여대는 자연계 지원할 때 과탐 가산점이 6%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연계 학과에 지원할 때 과탐의 가산점이 6%니까 얼마만큼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중경외시 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모든 학교들이 변표를 쓰고 있고요. 외대가 5시 마감이고 나머지 중대, 경희대, 시립대가 6시 마감입니다. 중대 신설된 학과가 있습니다. 지능형 반도체가 신설되었고요. 일부 군이동이 있습니다. 경희대 눈에 띄는 것은요. 자연계 지원하는 과탐에 대해서 과목당 4점씩 가산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탐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사탐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를 했습니다. 자, 시립대가 이 반영 비율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반영하는 이 좀 편차도 크게 해가지고요. 영어의 영향력을 크게 키웠거든요. 근데 올해 영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여기에서 좀 울고 웃는 친구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과탐에 자연계 지원할 때 사탐처럼 이제 두 과목 모두 응시해야만 가산점을 주는데 원래 과탐 쪽은 두 과목 모두 응시했을 때 7% 가산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3%로 낮췄습니다. 한국외대 일부 군 이동이 있고요. 자, 각 대학의 이 또 반영 비율의 강도를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부분 눈에 띄고요. 일부 국어 또는 탐구에서 반영 비율이 좀 낮은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건동홍숙 라인입니다. 여기서는 홍익대만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는 변표를 사용합니다. 자, 마감 시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홍익대는 6시고 나머지는 5시니까 하여튼 안전하게 5시 정도에 지원을 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대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건국대 군이동이 있고요. 동국대 신설대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지능형 네트워크 융합이 있습니다. 자, 홍익대가 이제는 완전히 과목증을 폐지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가산점을 신설했습니다. 미적, 기하를 선택하면 3% 가산점, 과탐을 선택하면 3% 가산점 부여를 했습니다. 숙명여대도 반영 비율을 좀 변경을 하면서 탐구 가산점을 사탐에도 과탐에도 각각의 계열에 지원을 할 때 3%씩 신설을 했습니다.
자, 이 4개 대학의 역시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건국대는 가산점이 없고요. 동국대는 좀 복잡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모집 단위별로 가산점 주는 방식이 좀 다 달라요. 역시 앞에서 보는 것처럼 네, 수학의 반영비율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영어가 또 감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10% 또는 최대 20%까지 비율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영향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